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영상은 11월 18일 오후 3시에 찍는데요. 오늘 올릴지 주말에 올릴지 아니면 내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고고TV가 뭘 알겠느냐마는 고고TV는 주식을 경제를 배운다고 그 사회에 나오자마자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IMF 때 전 재산을 잃었고,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한 100억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도 조금 하고 있어요. 전체 경제와 또 정치 현상을 봐야 돼 조금 하고 있는데, 일반 개미들보다는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제 예측이 이렇게 틀릴 수가 없었다 하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조선중앙동화가 다 주식 폭락, 또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본의 탈출에 대해서 다 사설을 씁니다. 이게 윤석열 2년 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2년 반 동안 윤석열 때문에 큰일 났다. 문재인이 5년 동안 국정 동력이 훼손됐고, 국정 동력이라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2년 반은 저 천지 덩신 같은 놈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란 껍데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준석 걔는 코인을 해가지고 돈이나 따는 놈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누구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국부를 늘리고 민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지금 산업 현장은 이만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대기업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기업만 제외하고. 두 번째, 구조조정 지금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들은 지금 아주 폭망일로 직전입니다. 세 번째, 신음하는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하거나 주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견디고 이까지 살아남은 게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2년 반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중추 미래 산업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현재도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 2년 반이 IMF보다 더 힘들어졌고, 자영업은 더 몰락하고, 구조조정은 더 들어오고,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있느냐 이거죠. 코로나보다 힘들다는 게 그거 지금 민성들 아닙니까? 민심의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본의 탈출이 되면요, 그 나라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우린 그래도 박정희 때부터 틀을 닦던 제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니 버티게 할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천지 덩신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삼아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왜 우리나라 자본만 이렇게 탈출하고 폭락이 됩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국가 동력이 쇠퇴하고 있고 국가 구조조정을 안 하고 의심을 간다는 거죠.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의심을 간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놈은 검투세 폐지하는 길만이 자본시장에 사는 길이다. 주식이 검투세 폐지하면은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거 덩신입니다. 덩신, 그놈아. 그놈아, 진짜 빨리 그만둬야 돼요. 검투세 폐지 선언했잖아요. 한심한 놈의 자식.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나 주식시장은 해외에, 해외 시스템하고 많이 다르죠.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돼요. 해외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개미들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투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교해가지고 검투세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트럼프가 2기가 됐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설마 중국보다 더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죠? 보복 관세를 하고 관세를 급등시키겠다는 것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중국을 타깃으로 하면은 배터리,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고환율, 그거 전부 다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이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자본으로의 대탈출이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윤석열 때문이고 집권 여당이 때문에 그래요. 봤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다 미국에 갖다 줘버렸다.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건 잘못된 외교정책이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배터리가 폭락하더니 계속 또 그 다음에 그냥 반도체가 계속 폭락해. 오늘도 반도체 주식시가 계속 폭락을 폭락을 거듭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뿐이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그렇죠? 기가 차다 진짜. 일단 이거나 보고 하시죠. 이 윤석열은 빨리 하야시켜야 됩니다. 중앙동아 조선 사설인데 중앙의 사설에 도표부터 보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신문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제일 심해. 일본은 제외하고 일본 애들하고 뭐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금리를 못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제일 심해. 8%나 다운돼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주식시장은 세계 최고로 폭락을 해버렸어. 반도체 배터리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트럼프가 말이지, 너희 조선업 강하지 않느냐? 우리 배들, 함정들 많이 수리해야 돼 하니까, 앞으로 조선업하고 또 석유화학이 말이야, 이걸 볼 수 있다고 윤석열이 설레발을 쳤죠. 그것도 가봐야 됩니다. 다 갖다 줄까? 나 염려돼요. 조선업 수리 가지고는 국력이 부흥을 할 수가 없죠. 선도 사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산업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조선업 수리 가면은 우리나라 그 인부들이 가서 합니까? 미국 애들한테, 기술 전수하고 뺏겨버리지?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멍청한 놈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코스닥이 21% 다운됐고 15일까지 코스피는 10% 다운된 다른 데는 다 올랐습니다. 아니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동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일본도 15% 오르고 영국도 4% 5% 오르고 독일도 15%나 올랐습니다. 이게 다 리스크가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2년 반을 한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고 한국 개미들 같이 팔고 기금들도 다 달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나스닥 S&P 다우지수 폭등한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만은 27% 올랐어요. 대만하고 우리하고 또 일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산업 구조가. 근데 우리는 20%나 떨어지고 대만, 일본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윤석열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아조선 중앙이 오늘 사설을 쓰는데 제대로 안 써요. 자본이 이탈하면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엔 말입니다. IMF 외환 위기 왔을 적에 헤지 펀드의 공격만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 원금까지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징글징글하다. 중앙일보 사설을 좀 읽어드릴게요. 올해 들어 원화 가치가 한국 증시는 9% 이상 폭락을 했고, 이 통화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하락을 했다. 주요 통화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엔저는 그거 뭐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부터 있었고 정치는 더 좋지 않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의 폭락을 했다. 코스피는 9%, 코스닥은 21%. 한국 개미들이 국장 탈출 흐름도 이어졌고, 서학개미라는 애들이 미국 주식 보유액이 50%가 넘어서 145조 원에 달한다. 미치고 팔짝 뛴다. 미국 전시에서 세금을 내고 투자 수익 한 25% 뛰잖아요. 그래도 국장에서 깡능보다 낫다. 국장에서 원금을 까먹는다. 세금은 세금대로 주식 매매세가 나간다. 국장 탈출은 진영술이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방책도 없이 그냥 놔뒀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한국을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 글로벌 무역 전쟁이 오는데 포복 관세로 트럼프가 그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는 거예요. 중앙일보 논주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반도체 등 그러니까 이 자본의 이탈을 보면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측면이다. 반도체 등 한국 수출 주력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계비 부담에 원리금 이자를 내느라고 헉헉대고 내수가 부진하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억지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아니 고령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일본도 고령화인데 우리보다 더 고령화인데 올랐는데 대만도 우리만큼 더 고령화인데 올랐는데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시정책, 미시정책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2년 반 동안. 앞으로 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거 같으면 돈 다 까먹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 적자가 91조 원, 9월 말까지. 올해 한 20조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120조나 되고,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정책도 없고 구조개혁도 못했다. 그러니까 잠재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웬만한 사람한테 다 눈치채인 거죠.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식 연공급제, 연공급제의 뭡니까? 봉급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 총생산이 100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개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잘했대? 다 했대? 화물연대 하나 짜리잡고 건폭으로 몰아치더니 다 했대. 그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개혁부터 하고 노동개혁을 할 적에 이중구조, 노동개혁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죠.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보이는 사회적 비용보다 안 보이는 사회적 비용이 나와요. 그 불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잠시만요. 그 삼성전자 문제에 대해서 안 다룰게요. 삼성전자 문제는 안 다룰게요. 얘네가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가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그때 작살났어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그거 상관없어요. 금투세 폐지를 한다 그래서 주식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하락은 맞겠죠. 개미 이탈은. 그런 거나 갖고 나온 놈이 한동훈이라는 놈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런 놈들이 정치권에서 집권여당 대표를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의 지배구조, 상법 이런 것도 문제가 많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기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견뎠어요. 근데 왜 이 시기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자본이 탈출합니까? 환율은 급등하고 물가는 올라갈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그죠? 주가는 폭락하고 이런 거 때문에 민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경제학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은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덜 올라가지도 않고 더 떨어지죠. 그 하향 안정화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응? 지방 부동산은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고 서울만 국지적으로 올랐죠. 그거 나중에 칠 거예요. 윤석열하고 오세훈을. 응?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결론, 중앙일보가 응? 정부와 여야는 투자자의 정시 이탈을 심각하게 바라보라. 기업 지배구조, 직거래 배당, 소액주주 홀대 등의 정시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해서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거 못합니다. 윤석열은. 머리가 있어야 하지. 머리가. 골프나 치고 술이나 처먹는 놈인데. 지 와이프가 주가 조작하려도 안 건드리는 놈인데. 이거 못합니다. 얘. 큰일 났어요. 동아일보 사설은 이런 말을 하죠. 응? 뭐 똑같고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고 원화 약세 그다음에 뭐 주가 폭락. 동아일보는 해외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일 미래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얘 맨날 윤석열이가 반도체 들고 다니고 블랙버스터급 수출 반도체 2차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기이한 새끼를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가 업보를 받는 거예요. 밸류 가치 되지도 않아. 이 새끼가 밸류 가치. 얘 뭐 정책만 내면 다 헤매. 이복현이란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나쁘거려운 일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치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가 금투세 폐지이기 때문에 나쁘고는 있다. 금투세가 아니라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나쁘고는 일이다 하고 이복현이가 뭐라 그러죠? 공매도 금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파생 상품은 놔두고 공매도만 금지하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이복현의 말에 맞아요. 이복현이가 8, 9개월 전에 공매도 금지하면 안 된다. 공매도 폐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매도 허용해야 된다. 그러다가 윤석열한테 두드려 맞고 알았어요. 공매도 금지 계속할게요. 외국 애들이 지금 공매도 금지하지 말고 공매도 풀어라. 그러면 돌아오겠다 그런다잖아요. 기가 차다 진짜.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말이야 윤석열 저것들이 정부나 또는 야당들도 말로는 정시 선진화를 외치면서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고 금투세 논란을 장기화해서 갈팡질팡한 불신만 자초했다. 이거는 여당이 야당을 갖다 볼 필요가 없어요. 확확 밀어붙여야 돼요. 야당 놈들이 주식 투자자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모른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지네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지네만 살기 위해서. 누가? 윤석열과 용산과 국힘놈들이 지네 이익만 챙기고 지네 살기만 하기 위해서. 그거 보수 아니에요, 그놈들 지금 전부 다. 징글징글하다. 아우 배고파. 응? 동아일보가 이런 말을 또 하죠.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K칩스법은 연구개발지 52시간제 예외 인정 여부를 놓고 아직도 여야가 논쟁 중이다. 그 52시간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초기에 갖고 나온 R&D 분야는 52시간 연장 60몇 시간이도 70몇 시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 못 뚫었어. 그걸 임기 초에 그걸 뚫었어야 됐죠. 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주주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야권의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는 새끼가 무슨 계획을 한대. 자, 동아일보 사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진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정부, 정치권이 우리 정시에 앞날을 더 어둡게 한다. 그래서 위정자가 잘못되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조짐이 민생이 망하는 겁니다. 민생이 망하는 조짐이 돈이 탈출하는 겁니다. 돈이 탈출하면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을 갖다가 건전하게 하겠다는 놈이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시대에. 그러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나갑니다. 이런 자본을 갖고 주식 투자나 금융 소득을 일으키는 이 자본가들이 패닉에 빠지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본의 활성화, 주식, 부동산 또는 금융 이자의 활성화가 돼야 되죠. 그게 지금 없는 나라가 됐어요.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